핀란드의 숲속 작은 오두막에 피톤치드 향이 가득합니다. 숲을 적시는 빗방울이 공기를 촉촉하게 만들고 향긋한 나무 냄새를 실어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내뱉을 때마다 몸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주말마다 숲속에 지어놓은 이 작은 오두막, 코티지에 와서 쉬었다 가는 게 일상이라고 해요. 정말 작아요. 작지만 아늑합니다. 동화책에 나올 법한 나무로 된 집인데 딱 몸을 눕히고 책상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볼 수 있을 만큼의 공간. 길게 뻗은 침엽수 사이에 아무것도 해치지 않고 딱 그 정도의 땅만 숲한테 빌려서 집을 얻어놓은 것 같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자연에서 나를 치유하고 재충전하는 것이 중요한 휴식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잠시 머물면서 숲길을 걷고 길에 떨어진 베리를 줍고 또 호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그렇게 자연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게 진짜 휴식이라고 생각하죠. 아까는 낚시하러 나갔다가 밤하늘에 진짜 환상적인 오로라를 봤어요. 호수 위로 초록빛 물결이 정말 커튼처럼 내려와 있었어요. 와, 오로라를 다 보다니 역시 난 운이 좋아. 이러고 쓱 했더니 이맘때 사흘을 머물면 이틀은 볼 수 있다네요. 이 동네의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새삼 이곳에 와서 깨닫습니다. 약간의 수고를 더하면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이 선물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도시의 아스팔트 틈 사이에도 꽃은 자라고 생각지도 못한 빈 공터에 흔들리는 풀이 잠깐 우리 걸음을 멈춰 세우기도 하죠. 지구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우리를 기쁘게 할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른 척하지만 않으면요. 헤르만 헤세는 그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방법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사소한 행복에 대하여. 헤르만 헤세. 사는 게 지루하고 사랑도 없이 그저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사람이 많다. 현실주의에 빠진 예술과 시는 불만족스럽고 사람들은 르네상스와 낭만주의 시대를 그리워한다. 각박해진 시대에 교회는 믿음을 외친다. 시인 아베나리우스는 당신에게 부족한 건 예술이라고 말한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기쁨이다. 인생을 뜨겁게 하는 열정이 마치 축제처럼 세상을 행복하게 바라보는 인식이 우리를 르네상스 시대에 끌리게 하고 있는 빛나는 것들이다. 요즘 우리는 시간에 큰 가치를 두고 산다. 모든 걸 빨리 해치우는 게 인생의 목표처럼 보인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이 기쁨의 가장 큰 적이다. 우린 그 시절의 목가적인 시와 감성적인 여행기를 다시 읽으며 부러워하지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한가로웠다. 시를 쓰고 여행을 하지 못할 이유가 달리 있었을까? 프리드리 슐레겔이 쓴 게으름에 대한 애가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나는 계속 이런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당신이 우리처럼 과도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다면 괴로워서 얼마나 많은 한숨을 쉬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공격적일 만큼 서두르며 사는 건 아주 어릴 때부터 나쁜 영향을 미친다. 슬프지만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말 슬픈 건 이런 분주함이 예전에 즐기던 사소한 즐거움까지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모토는 될 수 있는 한 많이, 할 수 있는 한 빠르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쾌락은 점점 넘쳐나지만 진정한 기쁨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도시의 큰 축제나 놀이공원을 다녀와 본 사람은 알 것이다. 그곳에서 우린 고통스럽고 만족스럽지 않은 기억을 안고 돌아온다. 흥분된 상태로 더 먼저, 더 빨리 해치우려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극장이나 오페라 하우스, 콘서트홀이나 전시회장에 가도 마찬가지다. 즐거움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술 전시를 가는 것이 기분 좋은 경험을 주지 못한다. 부자들이라고 다르지 않다. 그들은 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자리를 지키려면 주변에 잘 적응하고 돌아가는 상황에 잘 따라야 한다. 나 역시 이런 잘못된 상황을 바꿀 만한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 다만 트렌드와는 다르지만 나의 개인적인 공식 하나를 기억해낼 뿐이다. 적당히 즐기는 것이 2배로 즐기는 방법이다. 그리고 절대 작은 기쁨을 지나치지 마라. 적당하다는 건 뭘까?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초연을 놓치는 용기가 필요하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신작이 나오고 몇 주가 지나도록 그 책을 읽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매일 나오는 신문을 읽지 않는 사람은 터무니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데 이것을 이겨낼 용기도 필요하다. 이 용기들을 실천으로 옮긴 몇몇을 아는데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매주 연극을 볼 수 있는 회원권을 가진 사람이 2주에 한 번 극장에 가도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야 한다. 장담컨대 잃는 것이 아니라 얻고 있는 것이다. 전시장에 가서 한꺼번에 많은 그림들을 보는 것에 익숙하다면 단 한 작품만 보고 오는 것을 시도해보라. 가능하다면 한 작품 앞에서 1시간 혹은 더 길게 시간을 보내며 그것에 대해 하루 동안 사색하고 만족감을 느껴보는 거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무언가를 얻어갈 것이다. 독서광들도 마찬가지다. 가끔 새로 나온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끼어들지 못해서 짜증날 수도 있다. 누군가의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웃음 짓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0시에 잠이 드는 습관을 가져보라고 말하고 싶다. 빨리 잠이 듦으로써 밤 시간을 포기하는 것이 그 대가로 얼마나 큰 행복감을 주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사소한 행복은 모든 적당히 하는 것을 습관들이는 것과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사소한 행복을 사랑하고 적당히 하는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 능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쾌활함, 사랑, 그리고 시의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사소한 즐거움들은 눈에 잘 띄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 너무 사방으로 흩뿌려져 있기 때문에 둔감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찾아내지 못한다. 이 행복들은 눈에 띌 만큼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광고가 되지도 않으며 돈도 들지 않기 때문이다. 돈이 가장 안 드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사랑스러운 기쁨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매일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 특히 그렇다. 우리의 눈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 아침에 작업실까지 걸어가면서 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대부분 막 잠에서 깨자마자 침대에서 빠져나와 급하게 뛰어가거나 길가에서 떨고 있다. 대부분 바쁘게 걷고 시선은 도로에 고정돼 있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이나 얼굴을 본다. 그대들의 머리를 들어보라. 고개를 들면 나무와 적당한 크기의 하늘을 어디에서든 볼 수 있다. 꼭 파란 하늘이 아니어도 된다. 해가 뜬 날엔 비쳐드는 햇살을 느낄 수 있다. 매일 아침 잠깐이라도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공기를 느낄 수 있게 되고 부스스 일어난 출근길에도 아침의 상쾌한 공기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집집마다 지붕 모양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이것들에 집중을 해보면 우리 곁엔 늘 자연이 함께한다는 걸 느끼고 남은 하루는 순간순간 행복해질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눈엔 작지만 확실한 행복들이 보이게 될 것이다. 자연과 거리의 불빛들을 보고 즐기게 되고 매일매일의 넘쳐나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시작해 완전히 훈련된 예술적인 눈을 갖게 되는 것은 이 과정의 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바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높게 펼쳐진 하늘, 초록색 나뭇가지가 뻗어있는 정원의 담장, 튼튼한 말, 잘생긴 개, 아이들의 무리, 아름다운 얼굴. 눈을 들어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도시의 거리에서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피곤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활력을 더한다. 눈을 들어 보게 되면 모든 것은 아무리 아름답지 않게 생겼더라도 생생하고 뚜렷한 부분들이 그 안에 존재한다. 필요한 것은 보고자 하는 마음뿐이다. 응원, 사랑, 시의 아름다움은 보는 행위와 함께 따라온다. 가까이 두고 보고 싶어서 작은 꽃을 처음으로 골라서 산 그 사람은 기쁨이 존재하는 삶에 한 발짝 다가간 것이다. 꽤 오래 썼던 내 작업실 건너편에는 여학교가 있었다. 10살 학생들이 있는 반은 내 작업실 바로 옆에 놀이터가 있었다. 나는 그 당시 정말 일이 많았고 때때로 아이들 노는 소리에 시달렸다. 하지만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를 한번 바라보는 것은 내가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쁨과 열정을 내 삶에 불어넣어 주었다. 아이들이 입고 있는 밝은 색의 옷들, 생기 넘치고 명랑한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 그리고 아이들의 유연하고 힘찬 움직임들은 내 인생의 행복 수치를 높여주었다. 승마학교나 양계장도 비슷한 효과를 나에게 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집에 누워서 색이 고르게 칠해져 있는 벽에 움직이는 불빛들을 보면 우리 눈이 얼마나 쉽게 만족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각자 다르지만 사소하고 작은 행복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것이다. 꽃이나 과일 조각의 향기를 맡을 때 느껴지는 행복, 스스로의 목소리 혹은 다른 이의 목소리를 들을 때의 행복, 어린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을 때 행복 같은 것들 말이다. 멀리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흥얼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도 사소하지만 행복을 줄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 동안 느끼는 수천 가지의 사소한 행복으로 목걸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시간에 허덕이거나 공감할 수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조언은 이러하다. 매일매일 사소한 행복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더 큰 행복들은 휴일이나 더 적절한 날을 위해 아껴두십시오. 우리에게 오락을, 매일매일의 평안함을, 그리고 더 가벼운 마음을 선물해주는 것은 큰 행복이 아닙니다. 바로 사소한 행복입니다. 온몸의 감각에 집중을 하면 보이지 않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아주 작은 소리도 들려옵니다. 스치는 바람도 만져지는 것 같아요. 공기의 냄새, 그리고 맛도 느껴지죠. 오감이 예민해지면 육감도 살아납니다. 몸의 감각이 아닌 정신의 감각이죠. 어떤 예감 같은 거.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한테는 제7감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본능적으로 인생을 즐기고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 7감을 키우려면 이런 노력이 필요하대요. 자주 웃을 것, 분노를 고백할 것, 세상 모든 것의 장점을 발견할 것. 오늘은 좀 느긋하게 앉아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소하지만 확실한 기쁨들, 그 리스트를 적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제 7감을 발휘해서 행복하고 달게 잠을 청해봐야겠습니다. 이제 그만